근데 사실 그 우리 김영문 교수님 하면 이 프로필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단순히 이제 지금 갖고 계신 직함이 계명대학교 교수님이시고 그렇죠. 또 뭐 사랑 나눔의 예. 이제 회장이 있고요. 회장님이시고 또 대구 경북의 창업자 예. 모임인 대구 경북 창업 카페 예. 연합회 회장의 직도 또 하고 맡고 계시고 있고 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도 한 40개 정도가 됩니다. 망견 되고 그리고 제가 오래전에 이제 예. 사회복지사 예. 자격증을 또 취득해서 이야. 또 사회복지사로서도 활동을 하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김영문 교수님을 이제 창업 전문가로 먼저 알고 계신데 이제 본업은 이제 교수님이세요. 네. 경영학 전공하신. 91년도에 이제 계명대학교 경영정보학과 교수로 와서 네네. 그냥 뭐 학생들에게 그냥 평범하게 강의만 했던 그냥 저는 원래 경영학을 전공했었고 예. 또 이제 미국에서는 경영정보학을 전공했었고 예. 그냥 다른 교수님들처럼 뭐 수업이나 하고 또 연구실에서 뭐 하고 싶은 연구 활동하고 예. 그렇게 평범하게 지냈던 그런 시절들이 또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경영학 교수로 활동하시다가 이 창업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어떻게 시작이 되신 건지? 그때가 이제 97년 11월이었었죠. 네네. 한국 경제에 위기가 오지 않았습니까? IMF. 예. 예. 소위 말해서 이제 이 IMF가 왔다고 하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직자들이 막 쏟아져 나왔단 말입니다. 네네. 이제 그래서 그 당시에 계명대학교에서도 실직자들을 위한 이렇게 컴퓨터 교육들을 네. 이제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 컴퓨터를 부전공을 이제 했었기 때문에 예. 이제 실직자들에게 컴퓨터 강의를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과연 회사에서 실직을 하신 분들이 컴퓨터 강의를 해서 컴퓨터를 배워서 예. 다시 취업을 과연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 실직자들이 재취업을 한다는 것은 힘들다. 상당히 어렵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컴퓨터를 가지고 창업을 하면 어떨까? 그 당시에 이제 한국에서는 인터넷 쇼핑몰이 등장하기 시작을 했었고 예. 이 인터넷 쇼핑몰은 점포가 필요 없거든요. 집에서도 창업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이 실직자들이 이 컴퓨터를 배워서 인터넷 관련 예. 또 아니면 뭐 전자상거래 창업들을 한다면 할수 있으니까. 오히려 그것이 이제 도움이 안 되겠나. 그 당시에 대구 지역에서 좀 인지도가 있는 그런 예. 회사 또 아니면 벤처 기업인들을 제가 좀 찾아다녔었어요. 찾아다니면서 우리 실직자들을 위해서 뭔가 조금 그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겠느냐. 예. 이미 먼저 창업하신 분들이 그 창업에 대한 경험이나 노하우도 좀 들려주고 예. 또 이 실직자들이 창업을 해서 돈을 벌고 또 뭐 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데 우리가 좀 도움을 주자 해서 예. 제가 이제 좀 거창한 이름을 하나 지었습니다. 한국 소호벤처 창업협의회라고 해서 이제 저를 포함해서 이제 그 나머지 7명의 기업인들이 그런 모임을 하나 만들어서 이제 계명대학교에서 계속 이제 실직자들을 위한 창업 교육을 이제 진행을 했던 것이죠. 그 즈음에 저도 아마 그 방송을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식을 접했었거든요. 네. 근데 잠시 안 보이셨어요? 좀 이게 사실은 교수로서의 예. 강의하고 연구라는 일, 그 일도 참 그 적은 일이 아닌데 아유, 큰일이죠. 좀 이렇게 창업 쪽의 활동을 좀 많이 왕성하게 하다 보니까 네네. 이제 이렇게 뇌출혈 사고가 난 거죠. 그 눈을 이제 딱 떴는데 네. 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첫 번째는 가정적으로 본다면 예. 그때는 뭐 애들이 중학생, 고등학생 너무 어리고 그래도 자녀들이 시집 갈 때 예. 아버지로서 내가 이 손은 잡아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네. 그런 생각도 들었었고 또 그 당시 저는 이제 소외계층들을 위한 일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특히 이제 그 이혼한 그 여성분들 예. 그리고 장애인분들 그분들이 이제 창업을 해서 좀 돈을 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아주 초창기였습니다. 정말해서 이걸 조금은 일을 좀 더 하고 싶고 또 제가 하고 있는 그 일들을 조금은 좀 본궤도에 올려놓고 난 이후에 예. 죽어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중환자실에서 첫 번째는 좀 이래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한 거죠.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을 조금만 더 하고 네. 하늘나라로 가면 안 되겠느냐고.
창업을 할 때 사람들이 참 궁금해하는 게 이거 어떻게 해야 성공하는 거지? 막연한 그런 궁금증들이 있거든요. 교수님만의 성공 전략이 따로 있습니까? 저라고 해서 특별한 성공 전략이 있다 이렇게 네. 말을 할 수는 없고요. 이제 저는 창업에 성공하려면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첫 번째는 무엇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네. 끊임없이 고민을 하셔야 되고, 네네. 그 다음에 반드시 실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역시 창업으로 성공하려면 이 홍보 그리고 광고를 제대로 진행하는 거. 예. 그 말씀 붙여서 사실 창업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는 것도 알고 홍보, 그리고 홍보해야지라고 이런 생각들 많이 합니다만 이 제대로 학습이 안 된 분들 입장에서는 좀 막연하거든요. 그렇죠. 좀 이렇게 예시를 좀 들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참 이게 뭐 성공한 사람보다 예. 이렇게 실패한 진짜 완전히 망한 분들의 사례를 몇 예. 가지만 이야기하면. 자, 그러면 저희가 좀 메모지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잠깐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편하게 들어오세요. 네, 괜찮습니다.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 좀 그리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목이 좋아야 된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상권의 위치, 이런 문제점, 기타 등등 해서 만약에 예, 점포를 가지고 이제 창업을 한다면 예, 점포 창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권 분석이거든요. 예, 예, 창업하고자 하는 아이템하고 예, 예.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주민들의 어떤 속성, 특성들하고 잘 맞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만일에 대학가 주변에서 예. 뭐 예를 들어서 가구점을 창업한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안 과연 맞죠? 맞느냐 이거죠. 예, 저소득층 지역에서 예. 명품 가방 전문점을 창업한다면 진짜 그것은 의미 맞지 없죠. 않거든요. 진짜 정말해서 예. 창업자가 하고자 하는 상품하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어떤 주민들의 속성, 특성들하고를 한번 분석을 해보는 것이고요. 예, 예. 또 우리 길을 어떤 동네에 가서 사람들이 어느 방향으로 다니는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동선? 예, 사람들이 주로 어느 쪽으로 다니느냐 이거죠. 네네. 출근 방향이 있고 퇴근 방향이 있거든요. 차량들이. 그렇죠. 차량의 움직임. 차량의 예, 예. 움직임 방향이 있는데 예. 그 맥주 전문점을 아침에 출근하는 예. 그 방향의 맥주 전문점을 창업하는 것이 맞느냐, 사람들이 퇴근하는 방향 쪽에 맥주 전문점 창업을 하는 것이 맞느냐를 생각해 보면 네. 맥주 전문점 창업을 어디에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그거는 두 번 생각할 이거 필요도 그냥 없는 거죠. 길 하나 차인데도 큰 의미가 있네요. 그렇죠. 방향에 따라서.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 집사람 친구분이 집에 예. 찾아왔어요. 예. 이 호프 맥주 전문점 창업을 하겠다고 그래서 점포를 한번 예. 가봤거든요. 예. 제가 정말 5초 만에 엄청 혼냈습니다. 여긴 아니다. 네. 그 방향은 사람들이 퇴근할 때 지나가는 방향이 아니라는 거죠. 예. 출근할 때 지나가는 방향에 맥주 전문점 창업을 하면 사람들은 그 집을 가려고 유턴을 해야 된다든지 길을 돌아가야 된다든지 그런 것도 아주 중요하고. 이 약도는 그러면. 네.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그 약도를 하나 설명을 해드리면 막창집을 이렇게 창업을 했습니다. 막창집. 막창집도 역시 해가 빠지면 그렇죠. 술 생각날 때 방문하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막창집 창업을 했다고 해서 제가 직접 가본 적이 있는데요. 네네. 사람들이 가면서 예. 그러면 만약 이까지 갔어 또 들어가려고 했는데 차가 입구가 들어갈 없어. 수 있는 입구가 없으면 예. 이 집을 도대체 어떻게 찾아갈 수 있느냐 이거죠. 단골집이 아닌다면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제가 그랬습니다. 이 점포는 아마 3개월 안에 망할 것 같다. 그러니까 막 하죠. 도대체 당신이 누군데 우리 점포가 망한다 하느냐. 이 진짜 맥살잡이를 당할 수도 있는데 제가 설명을 했거든요. 예. 해 빠지고 사람들이 이 점포를 어떻게 찾아오느냐 이 말입니다. 그럼 도로 쪽에 사람들은 들락날락할 수 있는 입구가 있나요? 걸어 다닐 수는 있는데 걸어 차 다닐 수 때문에. 있지만은 예. 요즘 사람들이 거의 차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면 차가 이까지 가다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다시 유턴을 유턴해서 해갖고 돌아와서
골목으로 찾아 들어와야 되는 정말에서 불편함. 이 집을 접근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최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점포가 3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점포 문을 닫은 적이 있거든요. 길에서 우리 가게가 보인다고 다 좋은 건 아니다, 그죠? 여러 그렇죠. 가지 재반 조건을 봐야 되는 거네요. 오래전에 제가 이제 또 컨설팅을 했던 분인데 예. 요즘 뭐 이렇게 허리 디스크 환자들이 또 주변에 보면 많거든요. 자세가 좀 안 좋으니까. 네, 뭐 허리가 많이 아프다든지 예. 이제 그분을 위해서 어떤 창업자가 이제 소위 말하는 허리 벨트를 이렇게 개발을 오. 했었는데요. 예, 예. 그 허리 벨트에는 허리 벨트 하면 좀 열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예, 예. 근데 그 허리 벨트에 그 배터리를 같이 이제 착용하도록 예. 이제 되어 있는 제품인데 발열이 될 수 있게. 예, 발열이 그 예. 배터리를 같이 이제 착용을 하게 되는데 그 배터리 무게가 상당히 제가 들어봐도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창업자한테 그랬어요. 아니 허리 디스크 환자가 네. 이 무거운 배터리까지 같이 착용을 해야 된다면 네. 허리를 그러네요. 곤치는 것이 아니고 더 무리가 오히려 있어. 그 병이 좀 도지겠다. 더 병이 허리 디스크가 악화될 것이 아닌가. 예, 예. 그래서 이 창업을 꼭 재고를 해라. 이거는 근데 아마 그분이 제가 알기로 제품을 수천만 원치를 생산했지만은 예. 단 한 개의 제품도 팔지를 못했거든요. 조금 망했네요. 예, 그런 경우는 예. 그 고객에 대한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례 말씀하신 김에 네. 창업 전문가로 이제 활동하신 지 얼추 한 20년 넘어가시는데 그동안에 이제 많은 또 분들을 만나보셨을 테고 기억에 남는 창업 뭐 성공하신 분? 네. 뭐 있으시면? 오래전에 만난 분인데 그분은 네. 이제 가전제품 그 유통 사업을 하다가 네. 한 100억 정도를 부도낸 것 같아요. 그 엄청난. 모든 걸 이제 다 잃은 게 분이었는데 네. 우연히 이제 길을 가다가 우연히 만났습니다. 예. 뭐 그분 같은 경우는 이것저것 다 읽고 그냥 이렇게 길에 보면 우리 조그마한 뭐 구멍가게라고 합니까? 조그만 편의점 앞에 있는 그 평상 위에 그냥 혼자 앉아 있길래 이렇게 만나서 이제 왜 그렇게 실패를 하게 되었는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봤죠. 초중고등학교에서 아마 자체 홈페이지를 개발하지 않겠느냐.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전통적인 방식의 홈페이지 말고 예. 블로그나 카페 같은 것을 활용한 어떤 초등학교 아니면 중학교, 고등학교 홈페이지를 개발하는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 향후의 전망이 상당히 괜찮을 거다라는 그런 이제 대화를 좀 이렇게 하게 된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대화를 하면서 분명히 그런 시대가 온다. 그래서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그날부터 이제 블로그를 개발하고 카페를 개발하고 이러면서 이제 초, 중고등학교를 찾아다니면서 예. 이제 블로그와 카페를 활용한 카페 하나가 허허. 한 학급의 이제 홈페이지가 되는 것이고 예, 예. 블로그는 그 학생들의 개인 홈페이지 홈페이지 역할을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니까 예. 이제 그것이 대히트를 쳤죠. 오. 그분 같은 경우는 뭐 첫 번째 사업 실패로부터 예. 모든 것을 이제 극복하고 예. 지금은 뭐 이노비즈 기업으로 선정이 아. 되었고 또 병력 특례 기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이놈이지. 예. 뭐 기업이 상당히 잘 성장하고 있는 누구나 늘 이렇게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 공통점이 있어요. 야, 저거 내가 생각했는데 실천을 안 하니까. 문제는 그겁니다. 예.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생각은 많이 해요. 예. 중요한 것은 누가 먼저 실천하고 그렇죠. 누가 먼저 이제 시장에 진입하는가 하는 문제인데요. 그 김천에 보면 이런 장애인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도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왔는데 그분은 첫째 앉지를 못합니다. 오. 누워서만 생활을 하는 장애인이고 네네네. 두 번째는 말을 못합니다. 그리고 소대변도 못 가리고 네. 그런 장애인이 이제 한 분 있었는데 그리고 손가락으로 그 타자를 칠 수가 없어요. 예. 그 손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김천에 직접 방문도 하고 했는데 그분이 도대체 그러면 컴퓨터를 어떻게 하는지를 보니까 예. 발가락으로 타이핑을 친단 말이죠. 어허. 발가락으로.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창업을 시켜주겠다. 네. 그런 분들 같으면 그 이제 부모님들이 참기름 가게를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인터넷 쇼핑몰도 얼마든지 운영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 김천에 사는 그 강동규 씨라고 오래전에 이제 만났었는데 예. 처음에 이제 저희들이 집에 가서 뭐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방법이라든지 상품을 등록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교육을 한번 시켜줬지만은 지금 그분들처럼 우리 교수님이 좀 소외계층에 계신 분들한테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또 프로젝트를 해오셨는지. 지금 이게 한부모 가정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이혼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이 좀 경제적으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네. 이제 저는 연락이 오면 창업 컨설팅을 해줍니다. 정말해서 뭐 이거 하라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이템의 선정부터 창업의 준비 또 자금도 사실은 지금 정부에서는 한 5천만 원, 1억 그야말로 공짜로 주는 자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네. 그런 자금을 받는 방법이라든지 또 점포를 구할 때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권 분석을 제대로 해서 점포를 구한다든지 근데 사랑 나눔회라고 아까 얼핏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2006년도에 이제 예. 그 설립을 해서 예. 이제 대구광역시에서 인가를 받은 비영리 이제 민간 단체인데요. 네. 정말해서 이제 주로 이제 소외계층 뭐 그런 분들한테 조금 이제 후원들을 하는 이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2006년부터 해서 지금 한 1억 3천만 원 정도 이제 예. 후원들을 그냥 매달 뭐 그분들이 보시기에 만족할 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냥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책도 늘 1년에 뭐 한 2권씩 집필하니까 예. 서점에서 이제 출판사에서 받는 인쇄도 있고 또 뭐 외부 강연을 가면 또 뭐 특강료도 받고 하니까 예. 그런 분들을 그런 돈들을 모아갖고 이렇게 소외계층들한테 이제 예. 조금씩 이제 후원을 이제 해드리고 있습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이제 오늘 인생 낙서는 김영문 교수님과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런 질문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떻습니까? 창업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이제 어떤 앱이 창업자들이 만약에 와서 창업하고 싶은데 예. 요즘 뭐 어떤 게 좀 괜찮은 좀 아이템 없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제가 네. 딱 반드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 그럼 당신은 뭐 하는데? 그럼 내가 다 도와주면 당신이 하는 일은 뭐냐 이거죠. 그렇죠. 당신이 하는 일은. 근데 저는 대답을 반드시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찾아보니까 요런 아이템이 내하고 잘 맞는 것 같고 아니면 내가 생각하니까 요런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물으면 제가 당신하고 이 창업 아이템은 잘 맞는다든지 아니면 안 맞는다든지 조언을 해주는데 네. 뭐 좀 창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 당신이 창업을 해야 되는데 네. 그걸 당신이 답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들으셨죠? 나중에 교수님 뵐 때 밑도 끝도 없이 저 창업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하면요. 혼납니다. 혼나니까 미리미리 본인이 좀 자신 있는 것도 생각하고 있는 거 잘 정리해서 오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제가 지금 이제 창업책을 13권 출판했는데요. 예. 이 책에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 경험을 좀 담아 놓으면 누군가는 이 책을 사서 공부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누군가가 이 책 한 권을 사서 공부해서 창업으로 성공하고 또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 그 자체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창업의 모든 분야를 좀 내가 직접 집필하겠다라는 예.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때 뇌출혈 사고가 나서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일이 하나 있는데 창업 동영상을 이제 지금까지 한 1,300개 정도를 만들었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좀 창업 이론하고 창업 실무 지식을 조금 더 이렇게 제가 직접 창업 동영상으로 좀 이제 만들어서 네네. 계속 이제 제공해 주는 거죠. 앞으로 이 창업을 꿈꾸는 우리 청년 창업자 아니면 또다시 제 인생을 시작한다 그럴까? 퇴직하시고 창업을 꿈꾸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 모든 창업자들을 위해서 교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이야기 하고 싶어요. 창업자는 처음에는 창업 이론하고 창업 실무 지식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미 먼저 성공한 창업자들이 있어요. 이 먼저 성공한 창업자들과 교류도 하고 인맥을 형성하면서
그분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많이 배워야 된단 말이죠. 지금은 아침형 인간이 아니라 새벽형 인간이 돼야 됩니다.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밤늦게까지 있다가 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늦잠을 자거든요. 근데 세계적으로 성공한 창업자들을 잘 보시면 저녁형 인간은 한 명도 없습니다. 성공한 창업자들은 거의 다 대부분 아침형 인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미 먼저 성공한 사람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고 그분들을 따라잡으려고 하면 아침형 인간이 아니라 새벽형 인간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저는 정의를 딱 두 가지로 내립니다. 이 젊은 청춘들의 정의는 첫 번째는 가능성이 많다. 두 번째는 선택의 폭이 넓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 정의를 저는 학생들한테 늘 들려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한한 가능성에 끊임없이 도전하는 그 자세가 바로 젊은 청춘들의 올바른 자세라는 겁니다. 자, 이런 청년 창업자 또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창업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 방금 해주신 말씀 꼭 기억에 담아두시고요. 끝으로 오늘 인생낙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김영문 교수님의 인생낙서 한마디가 있다면? 꿈이 있는 아름다운 도전, 그리고 후회하지 않는 삶. 그것이 제 인생낙서입니다.